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74일입니다. 그죠? 네,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죠. 자, 23년 지방직 7급의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5번은 사실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던 문제여서 카페에도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볼 때 정확하게 항상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이런 걸 잘 익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가재정법상의 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행정부 내에 있는 각 기관들은 기획재정부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시요. 각 부처가 기재부로요.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이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기재부가 사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다. 어떤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예산기관의 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얘를 감액하고자 했더니 국무회의에서 지금 여기 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정부가 이 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했을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의견까지 지금 그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헌법상 독립기관. 그러니까 행정부의 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쌤, 그게 뭐가 있는데요? 일단 의회가 있을 거고요. 국회. 그죠? 그래서 국회에는 국회 사무처가 있죠. 국회 사무처도 국회에서 쓰는 예산을 행정부에서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을 제출했다. 그 예산을 행정부에서 삭감하고자 한다. 그때 나타나는 절차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원. 법원도요, 예산은 기재부에서 받아 쓴단 말이죠. 그 다음 중앙선관위, 헌법상 완전히 독립기구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현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국가재정법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취지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거 보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지만 국민권익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쨌든 행정기구들이고요. 여기는 중앙행정부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관들은 현재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행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냥 삭감하면 되는데 이렇게 헌법상의 독립기구들은 그러지 않아서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라는 기구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절차까지는 안 하는데요. 지금 예의에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 그럼 감사원장의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공공기관 기업 지배 구조의 이념적인 모델, 바로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이렇게 두 가지의 자본주의 모델, 공공기관의 지배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배 구조에 대한 내용.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새행정학이라는 교재에 아예 딱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급에서 이렇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사실 이런 건 독해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념적인 모델, 주주의 주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주 주권을 강조하는 것, 이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고요. 주주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주도 들어가겠지만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 이 기업과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여러 기업들, 이 모두 지금 현재 하나의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모두가 다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 목표고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기업의 규율 방식이 주주들이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를 통해 경영 감시를 하고요. 시장에 의해서, 시장 질서에 의해서 규율이 유지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봅니다.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 주주를 포함한 주주 플러스 알파의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 목표가 되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아니죠.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는 항상 참여할 수 있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통해서는. 만약에 종업원 지주제도라고 해서 종업원이 실제 지주, 종업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만을 설명하게 되면 요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해당합니다. 사실 꽤 까다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결국 소유권, 기업을 누가 소유하느냐, 지배권, 누가 지배하느냐, 요걸 누구에게 둘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둘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냥 보시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해설지에 제가 이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 모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두 개를 비교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보셔도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1번.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 요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7번 들어갈게요. 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본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걸 구체화시킨 내용들은 주민투표법으로 별도 정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이 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들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아니죠. 제가 감사 청구는 상급기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만약에 감사를 청구하면 광역에 청구하고요. 광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고 싶으면 중앙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급기관에게 감사 청구를 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건 아니죠. 2005년도에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 2004년, 주민소송 2005년, 주민소환 2006년, 그리고 그 전에 주민투표와 주민투표 아니죠. 죄송해요. 조례개폐 청구권과 주민감사 청구권은 1999년이다. 이렇게 내용 설명했었거든요. 다시요. 주민감사 청구, 그 다음 조례개폐 청구, 요게 1999년.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내용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틀렸네요. 문제는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엘더퍼의 ERG 이론은 하향 접근법 아시죠?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욕구 이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욕구가 만약에 제일 꼭대기, 더 상위 계급의 상위 욕구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다가 좌절이 된다. 그러면 획기적이고 하향적인 좌절 퇴행 접근이 가능하다고 봤죠? 그래서 맞습니다.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2개 요인 이론 아시겠지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가 나뉘죠. 그래서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 할당을 통해 직무 성취감을 느끼는 것,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게 복회를 하실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 이건 위생 요인.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 성취감의 증계, 이게 동기 요인.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불만을 그냥 해소하는 요인이겠지만 요거는 실질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 나와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을 봤을 때 이 투입 대비 산출의 불공정성을 인식을 했을 때 그때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블루mer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완료?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성과를 가지고 오고 그 성과로 인한 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이게 나에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노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누가 봐도 딱 업적 만족 이론. 바로 포토와 롤러의 기도 이론이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 이론 범주에 해당합니다. 기대 이론 범주에 블룸의 VIE 이론도 있고요.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도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블룸이 아니라 포토와 롤러의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력과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이 얼마냐, 자질, 역할 인지와 같은 그런 노력 대비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상세한 이론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4일, 네,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8번까지 풀어봤으니까 내일부터는 9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한 복습 잊지 맙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